오만과의 경기를 며칠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출전 명단이 유출되면서 축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는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특히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첫 경기였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전술적 실패로 끝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한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위기를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단지 대표팀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같은 경험 많은 선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새로운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은 팀 내에서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많은 선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오만과의 경기를 앞두고 출전 명단이 유출된 사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축구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출된 명단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요 베테랑 선수들이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경기장에서 더 많이 호흡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경기에서 오만과 맞붙을 예정이죠.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팀 중 일본, 이란, 호주와 같은 강팀을 제외하고 한국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은 촘촘한 수비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력상 약한 팀들은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비 전술은 두 줄의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만도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홍명보 감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 촘촘한 수비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있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특히 전반전에서 한국은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의 퍼포먼스 차이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흡이 더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며 팀 전체의 경기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이강인이 주로 우측 풀백 황문기와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과 패스를 주고받았으며 그의 위치는 오른쪽 측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는 이강인이 공을 잡고 손흥민에게 긴 패스를 연결할 때만 이루어졌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끝난 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는 코칭 스태프의 과제이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여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오만과의 경기 출전 명단이 유출되면서 축구계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과 같은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주축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팬들은 경악하며 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팀 내부의 갈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출전 명단이 유출되기 전에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립은 단순히 전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팀 관리 방식에 대한 큰 차이점을 보여주었죠. 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서 손흥민은 여러 차례 전술적 접근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팀 내 불만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손흥민은 홍 감독의 전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상대를 과소평가할 경우 팀이 월드컵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경기장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팀 내 많은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상황 처리와 전술적 결정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전 명단이 유출된 사건은 팀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팀의 통제 불능 상태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팀 전체의 정신적, 경기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선수들과 감독 간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홍명보 감독 체제 하에 한국 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죠. 분명 주축 선수들의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많은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홍명보 감독이 팀을 통제하고 필요한 단합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손흥민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9월 9일 스페인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 또한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장기적인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며 오스만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유롭게 다른 클럽과 계약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에는 12개월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트넘은 아직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25년 여름 사우디 프로리그가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 이티하드뿐만 아니라 카림 벤제마, 파비뉴, 은골로 캉테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알 나스르와 알 힐랄 또한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을 이용해 손흥민을 중동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후 현재 계약은 2024-2025 시즌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다음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의 다음 행보에 대해 추측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까지 유효하지만 클럽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이 2026년까지 토트넘에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존 계약의 연장 옵션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3-2024 시즌 동안 일부 국내 언론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고 난 후 손흥민을 붙잡는 데 결심했죠. 손흥민은 주전 선수들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토트넘은 그가 팀 내에서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놓치게 된다면 그들이 염원하는 우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는 달라졌습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이 연장 옵션이 손흥민 같은 레전드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연장 옵션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클럽 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움직임이 없는데요.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1년 연장 옵션 활용해 손흥민을 2026년까지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면 2025년에 그를 팔 수도 있습니다. 1년 연장을 마친 후 그들은 손흥민을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 선수인 앨런 허트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을 추가하여 그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나타난다면 토트넘은 그를 통해 이적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은 손흥민의 계약이 1년 남았을 때 토트넘이 이적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1992년생인 손흥민은 언제라도 그의 기량이 떨어질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클럽은 그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큰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